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우리 시장도 뜨겁고 미국 증시도 뜨겁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는 또 FOMC 연준의 회의를 앞두고 경계감은 다소 상존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D-3입니다. 3일 앞두고 있는데 9개월 만에 미국 금리 인하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제 뭐 금리 인하가 될 것이라는 건 기정사실화된 분위기인 것 같아요. 점도표에 이제 많은 이목이 쏠려 있는 상황 속에서 JP모건은요, 지금 FOMC 회의 끝나면은 세론성 매물이 출회될 것이다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어요. 좀 찬물 끼얹는 것 같은 리포트인데 어떻게 보셨어요? 1차적으로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우리가 8, 9월 달 우려했던 시장의 그 계절적인 변동성 확대 이거 없이 이제 지금까지 잘 올라왔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첫 번째로는 시장 아마 JP모건에서는 일단 시장이 조금은 이제 과매수 구간에 들어와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일단은 기술적인 분석이라고 일단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말씀 주신 대로 지금 FOMC에서 이제는 인하는 기본이고 앞으로 몇 번 어느 정도의 이제 결국은 그걸 보통 우리가 경로라고 하죠. 결국은 금리 인하의 경로가 어떤 식으로 갈지에 대해서 지금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고용과 물가 주간, 고용 주간, 물가 주간의 그런 험난한 것을 예상 밖으로 잘 헤치고 나온 시장이긴 하지만 거꾸로 역으로 보면 모든 악재를 다 그 소위 호재로 받아들이면서 쭉 올라온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놓고 보면 사실 계절성이란 게 늘 어떠한 이유든 간에 그 시점에는 나타나는 게 또 계절성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것이 안 나타나서 다행이긴 하지만 오히려 이제 소위 루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는 얘기도 있듯이 FOMC가 금리 인하를 해주고 나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일정 부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가능성에 대한 우려들이 좀 커지고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차트를 S&P 500의 상대 강도 지수, 일반적으로 이제 이게 과매수 구간인지 과매도 구간인지, 그러니까 일간 주간 하면은 오히려 좀 짧고 좀 길게 해서 제가 월간 기준으로 한번 갖고 와봤는데요. 네. 보시면 RSI가 지금 70을 넘어섰죠. 보통 70을 넘었으면 과매수, 30 이하, 30 미만으로 가면은 과매도 구간인데 지금은 적어도 월간 기준으로 이미 지금 3개월 연속으로 급등세를 보였기 때문에 미국 기준도 그렇고 뭐 이따 우리나라도 보겠지만 과매수 구간에 들어와 있는 건 맞는 것 같고요. 또 최근 들어서 단기 금리 2년물이나 10년물은 일정 부분 조금 하향 안정화되고 있지만 선 반영해서 연준의 금리 인하를 반면에 초장기 금리 결국은 20년, 30년물의 선도 금리는 미국을 포함해서 주요국들 일본, 프랑스, 영국 몽땅 다 지금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중기 금리와 초장기 금리가 서로 달리 가는 그러한 모습 자체는 시장에 우리가 기대하는 유동성 장세에 대한 완벽한 그러한 그 기대감, 그것을 일정 부분은 할인해 준다는 측면에서도 JP모건이 그런 의견을 낸 것이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증시가 오늘까지 4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어요. 이렇게 거래 대금이 급증을 하니까 비투도 늘어나면서 확실히 개인분들의 이제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도도 다시금 뜨거워진 상황인데요. 자, 지금 주식 안 하시는 분들이라면 주식 시작해야 될 때입니까? 아니면 과열 국면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시점에서는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것이 현명할까요? 결론적으로는 시작을 하시지 않은 분이면 시작을 하는 게 맞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정확히 바닥에 사서 정확히 고점에 판 것 불가합니다. 그거는 신의 영역이고요. 오히려 지금 안 사셨던 분들이라면 지금 혹시 과열을 우려해서 못 사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제일 좋은 거 우리가 늘 분할 매수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소위 말하면 적립식 매수 방법이 있거든요. 그럼요. 결국은 내가 소위 이제 달러 코스트 에버리지라고 그래서 주수로 사지 마시고 내가 사고 싶으면 그 금액을 정해서 일정하게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나눠서 월급날이면은 그날 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일정하게 사가시면은 언제든 오히려 지금이 고점이라면 빠질 때 점점점 많이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충분히 살 수 있다 보고 있고요. 시장이 그럼 과열이냐?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도 과매수 구간인 것만은 맞습니다. 기술적으로. 하지만 그런 비투를 엄청나게 해서 하는 그 정도의 과매수냐? 그건 아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가장 큰 이유는 대기성 투자 자금인 소위 예수금이 오히려 신용 융자 잔고보다 더 빨리 늘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절대 금액, 신용잔고의 절대 금액을 보지 마시고 예수금으로 신용잔고를 나눈 비중을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파란색 선이 끝에 지금 살짝 내려왔는데 그게 안 보이실 텐데 가장 최근 숫자는 9월 11일자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31.6%인데 올해 연초 이후로 가장 높았던 게 3월 중순경에 35.7이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오히려 예수금이 더 많이 들어와서 오히려 신용융자 비중은 더 떨어졌죠. 그래서 지금 주시장이 빠지면 더 사겠다는 대기 자금이 이미 증시에 들어와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현재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과거의 고점 2021년에 신용융자가 정말 많았던 그 당시 비중이 높았던 거에 비하면 아직도 거의 한 10%포인트 여력이 있다는 걸 감안하신다면 적어도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시고 다만 내가 정말 저항 바닥에 산다라는 생각만 버리시고 적립식으로 꾸준히 사 들어가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욕심을 갖지 않고 진입을 한다면 지금은 너무나 훌륭한 매수 기회가 될 수 있겠다. 그리고 B2가 늘어나는 단순한 절대적인 수치보다는 예수금 대비해서 B2의 증액을 봐야 될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고요. 자, 이 이야기 좀 중요하게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한국 정부가 3,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이제 485조 원입니다. 이 정말 어마무시한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 조성을 위한 통화 스와프를 미국 측에 제안을 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지금 4,160억 원 수준인데 이 중에서 3,500억 달러를 대미 투자했으면 외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어마무시할 것 같거든요. 자, 체결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사인 못하죠. 결론적으로.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우리 그냥 갖고 있는 현금을 탈탈탈 털어서 다 달라 뭐 사실은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그걸 원한다면 통화 수합을 무제한으로 하자. 뭐 이제 오히려 우리의 역제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현재 미국 요구하는 본인들의 중간 선거용 일종의 이제 캠페인의 대상. 그래서 거기에 사인을 하라라는 건데 그거는 아마 현실적으로는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 그것에 대한 대안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고서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고요. 지난주에 이재명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했던 그 소위 취임 100일 기자회견 때도 원칙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국익과 합리성을 기본적으로 중심으로 놓고 기본적으로 이면 합의 같은 건 없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일본이 뭐 했니 마니 뭐 이런 얘기들이 있겠지만 우리는 우리의 기준으로 하는 게 현재 상황에서는 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금 더 만약에 뭐랄까 일본이 좀 더 그러한 그러니까 무리수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 그거 다 무리수죠. 한다면 난항이 당분간은 좀 지속될 수 있고 이것이 시장에 충분히 변동성으로 돌아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적어도 시장에서 지금 3월 달 이후에 뭐 몇 년째 그러고 있지만 트럼프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타코잖아요. 그렇죠. 야, 뭔가 문제가 발생하면 딱 뒤로 좀 물러서 주더라라는 기본적인 그러니까 믿음 뭐 이런 것들 교훈, 패턴, 예, 네. 경험 뭐 이런 게 있고 거기에 더해서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바이 더 딥 저가 매수하면 실패하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교훈. 지금 당장 내가 못 해봤지만 지금 한 사람들은 돈을 번 거고 못한 사람들은 지금 아쉬워하는 상황이잖아요. 그 두 가지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듯이 대기 예수금이 엄청나게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는 둘이 물린다면 혹시 그러한 그러니까 협상 난항을 겪어서 시장의 변동 조정이 온다 하더라도 그 조정의 폭을 상당분 기간이나 폭을 줄여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는 우리가 좀 여유, 버퍼 이런 게 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타코의 패턴을 바탕으로 그래도 결국에는 중장기적으로 우리한테 해로울 것은 없겠다라고 좀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아침 또 정부에서 우리가 그렇게 듣고 싶었던 시장이 그렇게 듣고 싶었던 말을 드디어 들었어요. 대주주 기준 50억으로 유지를 결정한다. 양도세 대주주 기준이 원복이 된 건데 글쎄요. 단순 이슈성 모멘텀으로 이제는 더 이상 이 모멘텀에 집착하지 않고 시장이 또 다른 정부 정책을 기다릴지 아니면은 자본시장 활성화에 진짜 실질적 도움이 될지 여부 궁금합니다. 예, 말씀 주신 대로 일단은 소위 그 전에 뭐랄까 일종의 좀 본인으로는 실수를 하셨던 구윤철
기재부 장관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셨죠. 예, 이번에는 우리가 고집하지 않겠다. 뭐 얘기를 했고 그렇게 놓고 보면 그 소위 대주주와 관련된 한도 이슈는 이제 더 이상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기다리는 건 더 큰 것들이 있죠. 맞아요. 상법 3차 개정안을 보면 자사주 의무 소각, 이것의 범위와 시기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이것은 수급에서 엄청난 큰 근본적인 변화, 우리가 미국 스타일로 주식이 늘은 게 아니라 주식이 줄 수 있는 엄청난 큰 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상당히 기대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지배주주, 대주주, 소액주주 셋이 소위 동상이몽이라고 하죠. 5월동주, 배 같이 탔는데 다 딴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합쳐줄 수 있는 게 지배주주, 최대주주의 배당 소득 최고 구간을 현실적으로 낮춰주는 거. 거의 50% 있는 것을 25%로 낮춰주면서 셋이 다 같은 생각을 해서 배당을 늘릴 수 있는 그러한 전기를 마련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이 바뀌어준다면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시장에서 기대하는 그런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일시적이 아닌 근본적인 변화다라고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나와서 일본의 장기 성장, 장기 상승에 대해 얘기하면서 그때 일본이 2012년도 PBR 1배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1.7배까지 올라왔다 말씀드렸는데 우리 여전히 1.1배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당연히 1.3배, 5배 가지 말란 법이 없고 그것만으로도 시장은 20-30%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그 구조적인 그런 변화를 기대 봄직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짜 이제 코스피 5천을 향해서 또 금융 선진국을 향해서 조금 더 합리적이고 현실성 있는 제도가 하루하루 늘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까지 들어보죠. 지금까지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